그러니까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이제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지도부가 이제 완전히 비주류가 장악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자마자 다음날 저런 얘기가 터져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 이제 비박의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포진한 완전한 당의 탈박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지금까지 국정 운영 기조를 확실히 바꾸지 않으면 민심을 회복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예컨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례 회동에 대해서 이 제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겠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의사와 관계없이 당 대표 간의 예. 정례 회동을 해달라도 아니고 예.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니 뭐 정무 라인에서 뭔가 청와대하고 오고 가는 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이거를 맞장구를 치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라든지 예. 오늘 대통령이 또 2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분명하게 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분명하게 요구할 것은 하고 나가겠다. 이런 것이 우선 정무적으로도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도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예. 다시 말해서 복지는 확대해놓고 그에 대한 재원은 부족한데 증세는 하지 않겠다. 이러한 대선 공약에 얽매여서 현실과 다르게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꼼수 증세다 또는 편법 증세다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앞으로 정책에서도 분명하게 할 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자, 결국엔 그러면 총선 때문에 총선을 의식해서 저런 각세우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그러면 증세 문제 하나만 짚어보죠. 네. 증세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네.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돌아서서 증세 문제는 덮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자, 어떤 게 지금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자, 이 답을 하기 앞서서 한번 오늘 현실을 보면 예. 우리 얼마 전에 연말 정산 파동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떼어서 돌려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고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적지 않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줄어들었다 연말 정산 혜택이. 예. 다시 말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 이런 걸 체감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자그마할지 모르지만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증세조차도 이렇게 지극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가 일부 담배세 인상, 예, 담배값을 인상을 통해서 사실상의 증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반발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증세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해 본다면은 사실 부족하면 세금 더 거두면 되지.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따라서 이렇다면은 과연 지금의 복지 중에서 꼭 필요한 복지 비용이 다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가? 예. 다시 말해서 이건희 회장의 자녀, 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또 어느 대기업의 손자, 손녀에게도 무상보육료를 지급해줘야 하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증세를 얘기해야 된다. 네.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들어도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여성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김무성 대표가 예. 박근혜 대통령 생일에 대해서 메모까지 썼습니다. 그랬죠. 준비를 했죠. 사전에. 그리고 지금 같은 당의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그 표면만 본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저 문구를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앞으로 이 증세와 복지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 이 정치인들이 앞으로 향후로 그런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하거나 할 때 이 증세와 복지를 갖다 양립한다는 그런 식의 입법을 하지 말자,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예. 이동윤 차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연말정산 많이 돌려냈죠, 돈? 연말정산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하긴 했는데, 예. 이 복지하고 이 증세 논란을 보면서, 이 과거에 제가 서울시 나갈 때도 보면, 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보면, 보편적 복지가 많이 확산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겨울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추위에 떨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선별적 복지라고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도 어렵게 사시는 분, 이 3할 정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증세 논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 명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선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와 또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하고 비서관 몇 명, 그것만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지금 아직도 실망감을 많이 보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인적인 쇄신 이런 데 대해서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다 옳은 얘기이기도 한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쓴 말로 들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사는 아까 얘기한 정책이나 다른 어떤 정무적 사안과 일반적인 정무적 사안과 달리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의 민심과의 소통, 또 정치권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바로 그래서 김기춘 실장과 지난번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핵심 비서관들의 거취가 이제 하나의 앞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 부분에서 부딪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집권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자신을 지지해 준 데에는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인적 쇄신까지도 과감한 수준으로 민심이 바라는 변화,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는구나 하는데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적 쇄신을 해달라라는 요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예. 있는 것이고, 저것은 지극히 당으로서는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마음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풀어볼 텐데, 이동윤 차장, 오늘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는 얘기를 했던데요.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지금의 정부를 비유를 했는데요.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 열린우리당과 당시의 집권 여당이죠. 열린우리당과 소통을 거부하고 친위부대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대선 때는 자당 후보인 정동영 후보를 돕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 사정은 그 당시 노무현 정부와 같다. 친박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었고 친위부대 중심, 그러니까 이 측근들 중심으로 이 비서진을 포진시켜놓고 국정 운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통치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자, 뭐 일부 맞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나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홍준표 지사가 워낙 이 생각이 독특한 분이라 좀 많이 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이 자당 후보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고,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바로 또 대선이 또 지금 치러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내기 이야기를 꺼낸 자체가 썩 적합한 비유는 아닌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원래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별말이 다 나오는 법인데 홍준표 지사 차기에 대한 생각 뭐 아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아주 묘한 그 긴장 관계를 저희가 속마음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지금 화면에 등장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여기선 아주 밝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부가 비주류 일세계로 꾸려진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먼저 그 속마음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째 이런 일이 당이 안 도와주면 일 못하는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어째 이런 일이라고 정말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상당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투표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의 현실적으로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의 장관까지도 사실은 중립을 지키려고 그러면 장관들은 투표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예. 대통령의 직접 지휘하에 가 있는 장관들까지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부랴부랴 다 와서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것은 청와대의 희망사항, 다시 말해서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가 돼서 좀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압도적으로 가장 껄끄러워하던 유승민 후보가 원내대표가 됐다. 이것은 사실은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소통을 하되 본인의 소신을 상당히 굽히지 않는 스타일인 예. 유 원내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아마 상당한 지금 한숨을 어제 쉬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가슴이 좀 답답했으리라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마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라들 떼놓고 국민 마음부터 잡으세요. 자, 이동윤 차장. 네.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한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속마음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전에 청와대 비서진들의 이런 미숙한 일처리를 놓고 이 경상도 사투리로 얼라들 그런 행태들 그만두라 뭐 이렇게 아주 격하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참모진들부터 주변에 있는 청와대 비서진부터 정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개편을 주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 얼라들을 떼놓고 제일 중요한 거 국민 마음부터 잡는 거겠죠. 자, 다음에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김무성 대표 어떤 속마음일까요? 자,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의원들 위기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장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의원들 이번에 어제 19표 차라고 하는 당초는 비근비근하게 몇 표 차 정도로 아마 유승민 후보가 상승세는 타지만 이길 것이다 했는데 19표 차로 압도적으로 이긴 데에는 무엇보다도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고 당락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 의원들 예. 그다음에 또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유승민 후보로 막판에 몰렸다는 건데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 그다음에 이것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그저 같이 얹혀가는 이러한 기존의 구조로 가면 내년에 수도권이나 또 인지도가 낮은 초재선 의원들은 전멸한다. 예. 이런 위기의식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금 이 김무성 대표가 알고서 오늘 국회 연설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당으로서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의원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해서 다들 금배지를 달게 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엔 다음 총선 때문에 비주류 대표 그리고 비주류 원내대표를 선택한 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자, 지금 3일 연속 장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현장 행보를 지금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로 충분하게 볼 수 있을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마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속마음 주세요.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소통이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소통은 시장을 좀 더 간다든지 무슨 영화를 좀 더 보러 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이 밖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누구의 장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듣는구나 하는 인적 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정 기조에서도 되지 않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예. 분명하게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인사와 정책 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소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국민이 원하는 소통. 자, 청와대에서도 유심히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의 마지막 속만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죽으면 당도 죽습니다. 잘 좀 해주이소.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